안녕하세요. 매일 달리는 남자 라이브 러닝캠 박용수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러닝캠 매일 달리기 107일차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목표 말씀드릴게요. 오늘 페이스는 자유입니다. 페이스 자유. 거리는 10km, 자유 페이스로 10km 달려보도록 할게요. 날짜 인증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날짜는 9월 13일 토요일, 현재 시각 8시 53분입니다. 이제 막 54분 되었네요. 어플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어플 실행시켰고요. GPS가 역시 잘 안 잡혀요. 지금 또 천장이 막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뛰다가 되면은 또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정확한 달리기를 위해서 뛰다가 조금 더 괜찮아지면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풀기 정도 하고 한번 올라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시작합니다. 라이브 러닝캠 매일 달리기 107일차 조금 전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비를 피해 가지고 달릴 수 있는 곳으로 왔어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이 공간으로 오면 GPS가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보면서 달리기 하고 그 다음에 되면은 또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GPS가 조금 잘 작동합니다. 자, 오늘 주제 바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주제는 바로 허벅지 근육통과 허벅지 근육 파열의 차이, 이거를 오늘 명확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허벅지 근육 파열을 당하면 모르겠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허벅지 근육 파열의 단계가 정도에 따라서 3단계가 있거든요. 3단계 정도의 파열이다 그러면 이 허벅지에 알배기 있는 것과 근육통과는 다르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랄까요, 한 1단계 정도의 근육 파열이면 근육통하고 구별해 내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두셨다가 비상 상황에 꼭 대처를 안 오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이런 비상 상황이 왔다 그럴 때 조금 대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허벅지 근육통과 허벅지 근육 파열의 차이점. 1번, 바로 통증이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쉽게 알 수 있겠죠. 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달리기가 끝나고 하루 뒤 정도부터 이제 허벅지 근육에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반면에 이 근육 파열 같은 경우에는 운동 중에 바로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시점을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운동 중에 갑자기 참을 수 없는 고통이 허벅지에 온다 이러면 이건 단순 그냥 근육통이 아니라 근육 파열일 수도 있다는 거를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증의 형태로도 알 수가 있는데, 자, 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뻐근하고 당기는 정도?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파열은 날카롭고 찌르는 그런 고통이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증의 형태가 조금 다르죠.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움직임에 가는 정도를 가지고 또 파열이냐 단순 근육통이냐 이걸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운동은 가능하지만 굉장히 뻐근합니다. 5분 2 초 거리 1 킬로미터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5분 1 초. 굉장히 뻐근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 파열 같은 경우에는 운동 지속이 안 됩니다. 일상생활도 어렵게 되고요. 이렇게 움직임의 형태로도 근육 파열과 단순 근육통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 다음 마지막 차이점, 쉽게 볼 수 있는 시각적 변화인데요. 시각적 변화. 근육통은 커다란 시각적 변화가 없습니다. 쉽죠? 그런데 파열 같은 경우에는 붓기와 멍이 수반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인지를 하시고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 이거를 지금 차이점을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허벅지 근육 파열에 3단계가 있어요. 왼쪽으로 갈게요. 죄송합니다. 3가지 파열 단계가 있는데, 이 파열 단계를 제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지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단계 파열인데요. 조금 힘이 드네요, 오늘. 호흡 좀 고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단계 파열. 이거는 가벼운 손상이거든요. 근섬유의 파괴 정도가 전체의 5% 이하입니다. 증상은 가벼운 통증, 뻐근함, 그리고 보통 붓기 정도의 멍은 아직 없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게 이제 허벅지 근육 파열 1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상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통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인지를 해 주셔야 하고요. 러닝 복귀 기간을 살펴보면 통증이 없을 때에는 가벼운 조깅을 1주 정도 후부터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벅지 근육에 파손이 왔을 때에는 달리기를 아예 하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1단계 손상이 1단계 허벅지 근육 파열이 최소 지금 1주에서 2주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1단계를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 2단계, 이게 이제 중등도 손상인데 2km 속도 보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분 3초 거리 2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5분 1초 2km까지 평균 속도 5분 1초 나왔네요. 자, 두 번째 단계 설명을 해드리면 중등도 손상 정도이고요. 근육 근섬유 손상도가 10에서 50% 정도 손상이 됐을 때 라고 합니다. 증상이 뭐냐? 이게 달릴 때 갑작스럽고 날카로운 통증이 온다고 해요. 그리고 근육에 힘이 빠지고 달리기, 점프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국소적으로 붓기, 멍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이나 근육 수축 시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고 해요. 이게 중등도 손상입니다. 자, 회복 기간. 얘는 4주에서 8주가 걸려요. 최소 4주 이상 휴식을 해주셔야 되고 재활 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달리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등도 손상도 굉장히 위험한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3단계, 심각한 손상인데요. 근섬유의 대부분입니다. 자, 50%에서 100% 정도까지 파열되는 거예요. 이거는 운동 중에 그냥 뚝 소리 느낌의 그런 근육 통증이 발생을 하고요. 걷기도 힘들게 됩니다. 이 정도면. 그 다음에 심각한 부종, 멍, 그리고 근육 함몰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이러면
회복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이고요. 이때 동안 달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심하면 수술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이제 허벅지의 파열에 대해서 자세히 세 가지를 알아보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마무리해 보았고요. 호흡을 좀 가다듬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라이브 러닝 캠 14 매일 달리기 분 49초 거리 3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4분 56초 3km까지 평균 속도 4분 56초 나왔네요. 자, 라이브 러닝 캠 매일 달리기 이제 107일차 달리기 하고 있잖아요. 방송을 보시는 분께서 좋은 방법, 의견을 공유해 주셨는데 어떤 거냐면 방송 분량에 관한 그런 아이디어였어요. 제가 지금 아이디는 살짝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 더 이 영상을 보시고 글을 남겨주신다면 제가 최대한 아이디를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어떤 내용이냐면 영상이 너무 길다. 그래서 내용을 집중해서 듣기도 좀 힘들다. 이런 피드백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달리는 매 순간 1초 1초를 다 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달리기 거리가 늘어나면서 그래서 썼던 방법이 영상 빨리 감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분량이 줄어들었죠. 내용은 조깅으로 달리면서 천천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달리고 나서 다시 또 평온한 상태에서 내용 정리하고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또 이 빨리 감는 부분도 나름 또 없어지니까 아쉽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라이브 러닝 캠이 원래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에요. 정말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처럼 이제 오늘부터는 영상을 두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쇼 버전, 내용 전달에 집중력을 높인 쇼 버전 영상 하나, 그 다음 그냥 노컷, 원래 라이브 러닝캠이 지향하던 1초의 노컷도 없는, 심지어 빨리 감기도 없는 한 40-50분 되는 영상, 이거를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시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아직 정확하게 이게 확정이다 아니다, 된다 아니다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한번 올려보고, 그렇게 해서 올려보고 진짜 긴 동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19분 50 지속적으로 체크를 한 3 다음에 초 거리 4.01 킬로미터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4분 57초.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확정을 할 거예요. 그래도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한번 테스트는 해볼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1초의 컷도 없다는 거거든요. 달리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불필요할 수도 있고 재미없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방법을 살려보려고 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 달리기는 페이스 매니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컷 해서 보여드리면 잘 뛰는 구간만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많은 생각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리지널 1초의 컷이 없는 오리지널 풀 녹화, 그래서 라이브 러닝 캠이에요. 이거를 선호하고 저는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한 핵심 가치가 그래도 러너분들에게 전달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비가 어느 정도 그친 것 같아서 이제 조금씩 오네요. 그래도 이 정도는 마이크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야외, 밑에도 야외였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달릴 수 있는 곳에서 촬영을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하던 말씀을 이어서 드리면, 이제부터는 제가 헉헉대는 소리 이거 다 들어갈 거예요. 그 전에는 내용 전달에 최대한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썼었거든요, 사실.
듣기 거북하면 안 되잖아요, 설명이. 최대한 조깅을 하면서 잘 그래도 내용 전달하려고 호흡도 굉장히 신경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지금 들어가는 방송 부분은 어차피 긴 방송 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안 볼 겁니다. 그냥 내용 위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올라가는 10분 안짝으로 올라가는 그 동영상을 보게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긴 영상을 그래도 한번 봐보겠다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의 의도는 설명을 저한테 주셨는데 1시간씩 넘게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60분 주, 90분 주, 24 120분 주. 26초 거리 5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4분 53초 많잖아요. 이렇게 시간주로 뛰시는 분들이 이제 방송을 그냥 쭉 틀어놓고 보면서 달리기를 하신다, 공감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응원의 말씀을 주셔서 제가 처음에 방송을 시작할 때 다짐했던 게 있었거든요. 긴 방송, 진짜 이 지루한 긴 방송, 이거를 누군가라도 봐주신다면 이 포맷은 최대한 끝까지 살려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어려웠던 점이 뭐였냐면, 거리가 늘어나면서 방송 시간이 늘어나니까 이제 동영상 딱 처음에 뜨면 새로 접하시는 분들께서 보는 요소가 몇 개 있어요. 썸네일, 제목, 그 다음에 영상 길이입니다. 40분, 50분 되는 동영상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클릭률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지금까지 계속 힘든 결정이었다. 이 부분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분이라도 이런 공감의 댓글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빨리 감기 거의 없앨 거고요. 그냥 생으로 달리는 이 긴 영상 올릴 겁니다. 보실 분들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 전달에 포커스를 둔 짧은 영상을 나눠서 편집해서 올릴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제가 취지하고자, 제가 고수하고자 하는 방향, 1초의 컷도 없는 풀 라이브는 방송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또 그 부분을 즐기면서 그냥 마라톤 방송처럼 켜놓고 봐주신다면 저한테는 그 이상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GPS가 잘 작동하는 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의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 돔을 한 바퀴 돌면 800m예요. 거진 한 바퀴를 돌 때마다 800m가 잘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만에 모든 신경 쓸 것들을 내려놓고 달리니까 또 기분이 너무 상쾌하네요. 지금 한 4km, 3km부터 계속 말을 연속으로 했는데 정신 없으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9분 4초 거리 6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4분 50초. 내용 전달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해가지고 오거든요. 나름 노트도 만들고 말하는 거 연습도 해보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뭐가 없습니다. 그냥 제 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할 거예요. 지나가다 보이는 풍경,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드는 생각들. 다만 페이스 1km, 1km 지날 때마다 구간 설명하고 어느 정도의 힘들기였는지는 그 정도는 얘기를 할게요. 또 호흡법하고 힘듦이 어느 정도인지를 실제로 알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지금 한 5km 끝날 때부터 화장실 신호가 좀 왔는데 이거 쉽지 않네요. 앞으로 한 3.5km 정도 가려면 35분, 한 최소 10몇 분은 더 참아야 되는데 달리기를 하면서 고민이네요.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라이브 러닝캠 107일차 진행하면서 화장실을 한 번도 중간에 간 적이 없거든요. 여담으로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매일 달리는데 어떻게 화장실 런 한 번도 없냐. 보통 인스타에 러너들 보시면 있거든요, 가끔. 근데 다들 너무나 공감 가는 말이기 때문에 웃을 수가 없어요. 달리다가 신호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무조건 일어나서 무조건 화장실을 다녀옵니다. 볼일을 보고 와요. 달리기 전에. 그래야 달릴 때 마음 편히 쭉 달리고 싶은 만큼 달릴 수 있다는 거를 예전에 여러 번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비가 어느 정도 그쳐가지고 온도도 조금 온도는 시원해졌어요. 습하긴 한데 온도는 시원해졌습니다. 한 15분 정도 참으면 되는데, 와, 오늘 간당간당 할 것 같은데요. 이거 긴장이 막 몰려오네요. 이거 동생이 가르쳐 줄 건데,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졌을 때 참아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때 여기 팔꿈치 말고 팔 부분 있잖아요. 팔에
팔꿈치 밑에 쪽부터 손목 위에까지 이 사이를 꾹꾹 주물러주면 화장실 급한 게 조금 증상이 또 완화가 된다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나네요. 지금 눌러보고 있는데 33분 47초 거리 7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4분 49초 7km까지 평균 속도 4분 49초 나왔고요. 역시 말을 하면서 달리는 거는 제가 쭉 지금까지 라이브 러닝 캠을 하면서 해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말의 스피드하고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스트릭트하게 최대한 조절을 하려고 지금까지 해왔었고, 한 지금 몇 분 전부터는 그런 걸 다 내려놓고 그냥 몸이 가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빨리 말하면 빨리 말하고 싶은 대로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조절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런 식이에요. 달리면서 이 정도 말의 스피드로 지속적으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을 충분히 하면서 매 호흡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두 번 호흡 정도 하고 한 번 쉴 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러면 호흡이 조금 덜 딸려요. 조금 더 말을 천천히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속도가 4분 34초 페이스예요. 호흡 두 번 정도 하고 내쉬는 힘으로, 다시요. 내쉬는 호흡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빨리 말을 하면 그냥 답답하니까 이게 한 4분 34초 이 정도로 달리면서 제가 헥헥거리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듣기 거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호흡으로 나눠서 말을 천천히 하다 보니까 내용 전달도 되게 느리게 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달리기를 할 때는 내용 전달은 이래나 저래나 쉽지 않다. 그래서 생각했던 방법이 완전히 숨이 덜 차는 조깅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를 빨리 감기로 돌렸던 그런 이제 과거의 비디오들이 있고요. 오늘부터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두 개로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와, 지금 화장실이 계속적으로 괜찮아졌다가 또 신호가 왔다가 그러고 있는데, 한 9km, 10km까지 가면 조금 거의 맥시멈일 것 같아요. 오늘은 주제가 뭐예요? 완전 화장실 참기 런이 되어버렸는데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도 달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끊고 내용 정리 짧게 하고
그냥 10km 대신 다 8 고치고 팔로 하고 싶은데 22초 거리 8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4분 47초. 이게 이제 나 자신과의 약속이 크잖아요. 그리고 한계는 어느 정도 경험치로 알고 있으니까 한 두어 바퀴 하고 반만 더 돌면 되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조금 쉽지 않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 5km 중반부터 화장실 참기 런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다른 걸로 돌려서 생각을 잊어보도록 할게요. 다행히 아까 올라온 다음에 비는 이제 거의 그쳐가지고 장비, 녹화 장비, 신발, 카메라 이런 거 다, 마이크 이런 거 다 문제 없이 달려보고 있습니다. 진짜 목표가 코앞인데 그만두기가 많이 아깝네요. 사십 2분 46초 거리 9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4분 45초.
이제 한 바퀴 안 남았죠. 조금만 돌면 내용 정리 마무리하고 바로 화장실 가도록 할게요. (47분) 운동을 완료했습니다. 시간 47분 5초. 거리 10.01 킬로미터.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4분 42초. 음성에는 4분 42초, 화면에는 4분 43초 나왔고요. 케이던스는 188. 역시 속도가 조금 올라가니까 케이던스가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구간별 속도 잠깐 볼게요. 1km는 5분 2초, 8km, 10km 마지막 구간은 지금 화장실이 급한 관계로 4분 17초로 달려보았고요. 자, 러닝은 빠르게 마무리하고 지금부터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허벅지 근육통과 근육 파열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근육 파열이 단계가 1, 2, 3단계가 있는데 3단계의 근육 파열이 심한 거고요. 이거는 바로 근육통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이제 1단계 근육 파열이 있어요. 애매하죠. 이게 근육통하고 구분하기가 살짝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거를 잘 알고 관리를 해주시면 또 달리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 보았고요. 먼저 근육통과 근육 파열의 가장 큰 뚜렷한
차이점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 텐데, 첫 번째로 통증 시작 시점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근육통, 허벅지 근육통은 달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후에,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정신이 없네요. 하루 뒤에 허벅지 통증이 찾아오고요. 근육 파열은 운동 중에 바로 이렇게 통증이 온다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증의 형태. 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뻐근하고 당기는 그런 느낌. 파열은 어떤 느낌이냐면 날카롭고 찌르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움직임의 가능 여부로도 간략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근육통은 운동은 가능하지만 뻐근해요. 파열은 운동 지속 불가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각적 변화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근육통, 시각적 변화가 크게 없어요. 파열은 붓기, 멍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차이점을 알아보았고, 그러면 이제는 이 허벅지 근육 파열의 등급별 특징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1단계인데 이 부분부터 잘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단계, 경미한 손상입니다. 이 근섬유가 한 10% 미만으로 이제 파괴되는 거여서요. 증상이 어떠냐면 가벼운 통증하고 뻐근함, 움직임이 가능해요. 약간 불편함 정도, 보통 붓기가 있고 멍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근육통하고 거의 증상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차이는 근육통은 달리기를 바로 할 수 있지만 이 허벅지 근육 파열 1단계에서는 회복 기간이 1주에서 2주 정도가 걸리고요. 통증이 없을 때에 가벼운 조깅을 1주 내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통은 달리기를 할 수 있지만 허벅지 근육 파열은 조금만 파열돼도 달리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1단계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중등도 손상인데 근섬유 부분이 파열되는 게 한 10%에서 50% 정도 되는 겁니다. 많이 파괴되는 거죠. 증상은 갑작스럽고 날카로운 통증, 그리고 근육의 힘이 낮아지고요. 달리기 점프가 힘들어집니다. 또 국소적으로 붓기, 멍이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 스트레칭이나 수축 시 아주 심한 통증이 온다고 합니다. 이게 발발을 하면 최소 회복 기간이 4주에서 8주예요. 그러니까 4주는 쉬어주시고 그 이후에 재활 훈련을 하시면서 러닝, 가벼운 조깅 정도를 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땐 달리기를 아플 때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 3단계 제일 이제 손상이 심한 건데요. 바로 근섬유의 대부분 50에서 100% 정도가 파열이 되는 거예요. 증상은 운동 중 뚝 소리 느낌이 나고요. 아주 극심한 고통. 그 다음에 근육 기능이 거의 상실돼서 걷기도 힘들다고 해요. 이 정도면 이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심한 부종과 멍, 근육 함몰까지 같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회복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심하면 수술하셔야 되고요. 런닝 복귀를 하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장기 재활 후에 다시 런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근육 파열 1단계, 이 초기에 근육통이랑 헷갈리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부상을 회복한 후에 달리기를 계속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내용까지 알아보았어요. 내용 달리기 모두 마무리했고요. 라이브 러닝캠 107일차, 매일 달리기 107일차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달리기와 운동을 다녀온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내일 매일 달리기 108일차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